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에서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이란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을 뜻합니다. 자, 크게 이야기 속 인물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속의 인물 의견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하는 말 중에 중심이 되는 말을 추려내서 정리하면은 인물의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일부분만 보여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잘 있어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잘가. 떠나기 전에 비밀을 말해줄게. 뭔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지.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인물의 행동이나 말, 여우의 말이나 행동을 봅시다. 자, 여우가 한 중요한 말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지. 너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이렇게 그 부분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은 꼭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말이나 행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추려내면은 이 등장인물의 의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어린 왕자는 장미를 책임져야 해. 이런 의견을 갖고 있죠. 자, 다른 이야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주부전인데요. 네, 별주부는 용왕의 명을 듣고 토끼를 태워 육지로 올라갔어요.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토끼야, 어디 도망가느냐? 간을 빼놓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니? 나를 속이다니. 내가 먼저 속였잖아. 앞으로 정직하게 살렴. 자, 인물의 행동이나 말, 토끼의 행동이나 말이 어땠죠? 네, 토끼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먼저 속였잖아. 앞으로 정직하게 살렴. 네,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토끼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죠. 자, 이번에는 이야기가 아닌 다른 글쓴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썼는데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제목을 살펴보면 되고요. 문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중심 문장을 통해 글쓴이의 의견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번 예시글은 주장하는 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자. 우리는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가 더러워지면 학생들이 불쾌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밟고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교실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것을 밟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는 잘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둘째, 1인 1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감 있게 청소한다면 교실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죠. 자, 글쓴이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 살펴보고 중심 문장 찾고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통해서 글쓴이 의견을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글의 제목을 봅시다.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자. 벌써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나와버렸죠? 네,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와 있죠?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나와 있어요.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보통 중심 문장은 한 문단 안에서 한 70%는 거의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30%는 맨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가운데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첫째, 쓰레기를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 되겠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는 거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첫째 다음에 자기가 주장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니까 첫째 하고 나오는 게 중심 문장이겠구나. 그 다음 둘째 하고 나오는 게 중심 문장이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둘째
1인 1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봐보세요. 둘째 다음에 중심 문장이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노력한다면 교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죠. 자, 그러면은 글쓴이의 의견은 방금 제목 그대로 가져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을 추려서 좀 더 보충해주면서 넣어도 됩니다. 만약 간단하게 할 거면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 이게 글쓴이 의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첫째, 둘째 이런 근거를 조금 넣어서 조금 보충해 준다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1인 1역할을 잘해서 깨끗한 교실을 만들자. 이렇게 글쓴이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